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5개 분과 중에 마지막 분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비즈니스 분과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간 분야의 기술이나 또는 서비스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간 분야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민간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모전은 아까 서부에 그 국토교통부가 주최를 하고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으로 해서 이 자율협력주행 및 CITS 공모전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2018년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가 리빙랩을 작년 2018년도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한 방안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추진 경과를 간단히 올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모델하고 이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서 서류 평가를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담당 사무관님, 그다음에 관련된 실무자, CITS나 자율주행 관련된 실무,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제안서 서류 평가를 끝냈고, 최종 평가를 2개 분야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어 분야는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총 97개의 제안서가 이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아이디어는 총 88개 중에 최종 8개의 제안서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장상, 그다음에 ITS 협회장상 2개를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제안한 부분도 대학, 기업, 또 기타 일반인으로 나눠서 다양하게 제안서가 접수된 걸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모델 부분입니다. 총 9개의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 총 4개의 제안서가 최종 저희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 중심으로 저희가 CITS 인프라, 그 다음에 다양한 참여 기업들이 참여한 서드파트에서 참여한 그 기술 또는 장비 내지는 서비스를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그 참여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의 어떤 실현 가능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 적용성 검토인데요. 저희가 18년부터 기술 리빙랩을 서드파트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그 국토교통부의 국가 지방 보조 사업으로 CITS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 사업에 과연 저희 리빙랩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심층 저희 초기부터 이렇게 그 서면 검토와 또는 대면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확정 설계가 진행 중인 지자체인 그 광주 CITS 실증 사업, 그다음에 울산 CITS 실증 사업,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업기관, 그리고 또 발주기관, 울산시, 광주시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리빙랩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스마트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확정 설계가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리빙랩 기술의 적용성으로 성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작년에 그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이라든가, 또 올해 그 2단계로 나눴던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여기에서 CITS의 그 추진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내년부터 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이라는 범부처 R&D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심층 공유를 해서 저희 그 비즈니스 분과에 3개의 그 작업반이 있습니다. 이 작업반의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공유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뭐 비정기적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대면 미팅 못하고 있지만은 기업 홍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알차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리빙넷 데이터 공유는 그 사업 모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반영해서 아까 그 사업 모델에서 대상탄 그 팀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은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라이다나 레이더 데이터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관련 전문가들과 또 매칭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술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크게 그 제도 그 작업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작업반은 법제연구원이나 다양한 또 그 도로통 공단이나 관련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또는 TCIT 관련된 그 법제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고 또 밑에 있는 그 아까 얘기한 세 개의 그 작업반 워킹그룹에 있는 실무자, 자동차, 인프라,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그 양방향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추후에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대면 내지는 화상 미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 자율주행차 그 산업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자율주행차 개념 정립입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임시운행이 이제 한참 무르익어 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그 자율주행 그 시범운행 지구에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고 또 그거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에 대한 저희들이 로드맵에 맞춘 어떤 기술적인 거를 좀 구분한 좀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그 제안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 개정안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운전 면허에 대해서는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운행 기록기라든가 사고 기록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 장착 부분만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아무래도 저희가 레벨 3의 어떤 상용화가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레벨 4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상에서의 운전자의 어떤 의무나 조작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그 제도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간선급배법 법제도 개선은 저희가 이미 대강의 담당 그 부서랑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간선급배법에 지금 이 3조 1항 시행령 3조 1항을 보시면 그 다음 각 호 그러니까 1번에 일반 전용차량,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신교통용 전용차량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차가 언급받을 때는 그 두 번째 각 2호의 그 신교통용 전용차량에 뭐 해당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명시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시행령 그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의 고시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신교통 수단으로 고시하는 것이 가장 좀 빠르고 신속한 그 개선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이 그 지원해 가는 법률, 즉 자율주행 자동차법에서도 그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이라든가 화물운수사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BRT법, 간선급배법도 규제 특례에 좀 적용을 해서 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시행령을 자체를 이제 개정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내용을 승합차뿐만 아니라 BRT 노선의 일반 승용차도 물론 어떤 조건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BRT 노선에 많이 다니는데 허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 다른 어떤 측면에서 BRT 노선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 승합차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제안한 바입니다. 또 이제 그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법, 그 약칭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담당하고 있는 이창기 과장님도 앞에 계시니까 아마 좀 말씀드릴 수가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저희 그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그 중기부나 또는 그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는 규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법도 좀 반영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특례 범위를 좀 넓히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좀 이식을 하자라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법은 이제 그 몇 가지 법에 근거한 명시된 그 특례만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그 여기 그 규제 그 중기부에 있는 규제 자유특구 이런 거에 있는 것처럼 좀 포괄적으로 좀 그 다양한 특례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그 확대 특례 범위를 좀 그 거시적으로 좀 확대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스마트 도시법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해당하는 법만 언급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스마트 규제 혁신 지구가 지정되고, 이 지정되면은 그 중기부가 하고 있는 규제 특례법을 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하는 그런 허브 역할로서의 그 스마트 도시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법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좀 시범운행 지구를 좀 지정하고 그거에 대한 적용 특례를 기존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메커니즘을 좀 넓히는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그 실무하고 또 법조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도로 정책 기본법이라고 이제 그 가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보면은 물론 본법 개정안이 좀 올라와 있지만 기존에는 자율 주행 협력 시스템인데 지금은 협력 주행 시스템으로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처럼 인프라에 대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로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정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어떤 그 계획, 설계, 구축, 운영에 대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로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 도로를 디지털라이즈 시키는, 아까 한국형 뉴딜 방향에서 나와 있지만은 노후화된 도로 시설에 대한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본법이 그 위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가 차량 중심이라면은 서비스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도로 정책 기본법 제도 개정안을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CITES 기반의 디지털 및 스마트 도로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종합 계획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도로 인프라에 대한 안전 기준 이런 것들도 구축 운영 제공 그 내용과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디지털 도로는 이제 해킹 방지를 위해서 보안 인증 이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그 법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마지막 그 제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성과를 좀 도출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